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권투나 격투기 경기를 볼 때면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주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펀치의 힘은 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몸의 균형을 잡고 바닥을 단단히 딛는 디딤발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팔의 근육을 키우고 속도를 높여도 디딤발이 흔들리면 주먹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주먹보다 먼저 발동작을 익히고 균형을 다지는 법을 배웁니다. 권투를 배우러 체육관을 찾은 초보자들은 주먹을 배우러 왔는데 계속 발만 움직이니 답답해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그저 제자리만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단단한 걸음이 결국 모든 움직임의 시작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발끝에서 균형이 만들어지고 그 균형이 힘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권투의 시합과 같이 실전이죠. 넘어지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늘 우리가 준비해둔 디딤발에서 나옵니다. 인생에서 디딤발을 단단히 다질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며 마침내 승리의 펀치도 날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안주하지도 안일하지도 않으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오늘도 노래 들으신 후에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sand kicked in my face, but I've gone through. And the beach just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전부터 황해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평안도, 함경도, 비 또는 눈, 황해도 비, 늦은 오후부터 함경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한북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고 새벽까지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남 5에서 30mm, 평안도, 함북, 황해도 5에서 20mm 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 5에서 10cm, 평안도 1cm 안팎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앞바다는 날씨 맑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 방송입니다. 한국엔 북에서 오신 3만여 명 넘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중 유튜버에서 남남북녀의 일상을 공유하며 북한의 실상도 알려주는 분이 계시는데요. 탈북 중에 북송을 당해 전거리 교화소에도 수감되었다가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한국에 정착해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한의 남편이 사랑스러운 북한의 아내에게 질문하고 듣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어서 저도 이 유튜버를 잘 보곤 하는데요. 북한에 와서 지내는 한국의 삶은 어떤지 부부의 대화 속에서 함께 들어보실까요? 여보, 들어와. 내 이게 정말 너무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내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라고 한 거야. 뭔데? 이 참외 있잖아. 응. 요즘 엄청 맛있지, 예린아? 너무 달고 맛있어서 아침에 가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얼마냐면 8개에 8,900원인 거야. 오빠, 우리 그때 휴게소에서 10,000원에 몇 개 샀던 휴게소는 비싸지. 아, 그래? 어찌됐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싸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땐. 그리고 지금 게 너무 달아. 지금 거 안 먹으면 손해요. 그래서 잽싸게 없어지기 전에 또 이런 건 또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그래서 딱 가지고 갔는데 완전 핵감동. 일찍 가다 보니까 어제 가격을 그냥 붙여놓은 게 많은 거야. 계산하는 직원이 이거 딱 보더니 어제 가격인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올랐나 갑자기 이 생각을 했어. 그게 아니고 오늘은 열알에 8,900원입니다. 2알 더 가져오세요. 갑자기 핵감동. 왜? 아니 누가 그렇게 해 오빠. 북한 같으면 오빠 아싸라비아하고 자기가 먹지 2개를 더 가져오라는 거야. 나도 모르고 가격도 거기 써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착한가 봐라. 그분은 오빠 진정한 봉사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 그게 어떻게 당연해. 말도 안 되는 거야. 북한은 먹을 것 같고 장난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나 비싸게 팔자 그러고 한 개라도 더 적게 줄라 그러고 쌀도 1kg 사는데 집에 오면 700g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직 새로 아침에 지금 부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2개 더 가져오라 그랬어. 내가 2개 더 가지고 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가면 너무 실망하죠. 갑자기 그 생각 나더라고. 오빠 이 정도의 국민 수준이 되려면 통일이 된다고 갑자기 이루어질까? 이 생각이 또 나는 거야. 이렇게 작은 사람들 코 빼고 이빨 다 뽑힐 것 같아. 하여튼 그래 아침부터 내가 감동의 쓰나미 됐어.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오빠.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은 한국의 번영을 이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 현대그룹 창립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 이야기 2부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인물은 현대그룹 창립자 고 정주영 명예회장입니다. 한국의 인류 기업이 된 현대그룹, 그리고 세계로 우뚝 선 한국의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은 그가 하려는 일 앞에 온갖 장애물과 방해가 많아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도전 앞에 해보기나 했어 라고 말하는 불도저 같은 도전 정신으로 인류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부터 정주영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국의 대동맥이 될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 그 건설의 책임을 현대가 제안을 받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세웠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대국토개발 사업의 하나로 경부 간 고속도로 건설이었다. 1964년 서독을 방문했던 박 대통령은 그 나라의 아우토반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돌아와 그 후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하나의 명제로 삼고 있었다. 후진국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자동차 교통이 분담해 주어야 할 중장거리 수송 거의 전부를 철도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전쟁 직후 한국은 후진국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게 말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 물자와 인원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원료 생산기지와 공장과 소비지를 시간적으로 접근시키는 수송체계를 하루빨리 확립시켜야만 뜻하는 대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기어이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건설만이 유일하게 고속도로 건설의 경험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 시일 안에 경부 간에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오. 제안을 받은 다음 날부터 필요한 몇 사람을 데리고 지프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답사했다. 총 건설비는 그 당시 돈으로 430억 원이 들었다. 지금도 엄청난 금액인데 1970년 즈음 당시엔 얼마로 환산해야 할까? 경부고속도로는 5분의 1을 현대건설이 시공했고 나머지는 15개 국내 건설업체와 육군건설 공병단 3개 대대가 참여해서 말 그대로 국력을 기울여 건설한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매일 고속도로 상황을 전화로 확인해가며 헬기로 자동차로 경험도 없이 혼자 현장을 돌아보았다. 어느 날 대통령이 공사장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가 내려간 적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현장의 덤프트럭 기사가 대통령 차인 줄 모르고 웬 놈이 이를 가로막냐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차 안에 대통령이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에게 자신의 차를 비켜주고 이후 그 일꾼은 현장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라고 농담처럼 화제가 되는 우스운 일화도 있었다. 산고 끝에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됐다. 기적적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완성이 되었고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의 준공식이 거행이 되었다. 참으로 모두 다 같이 뜨거운 사명감으로 총력을 기울였던 대한민국의 대역사였다. 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이 되었다. 벌써 55년에 반백년이 넘어가는 역사가 흐른 현대는 대한민국을 일으킨 역사이다. 현대자동차를 세운 정주영의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민족의 번영은 기동수단의 발달과 정비례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득한 옛날의 기마민족에서부터 중세기 영국의 해상기동력,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자동차는 그 나라 산업기술의 척도이며 자동차를 완벽히 생산하는 나라는 항공기든 뭐든 완벽한 생산이 가능한 나라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자동차는 달리는 국기다. 우리 자동차가 수출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동차를 자력으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 덕분에 다른 상품도 덩달아 높이 평가받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먼저 국내 자동차 시장이 보다 커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선이, 중공업이, 건설이 국내 시장독으로 발전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현대조선은 국내 시장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가운데서 온갖 기술적인 어려움과 자본의 영세성을 모두 극복했고 조선사업사상 유례가 없는 2차례의 불경기도 이겨내며 성장해서 세계의 일자리를 대한민국에서 굳히고 있다. 그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던 해, 그는 자동차 부품 공업으로도 세계 시장 경쟁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별세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현대자동차는 그의 꿈대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우뚝 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 자신의 자질과 본성까지 자학했었다. 그러나 우리처럼 우수한 민족은 없다. 한국의 근로자들이야말로 건설과 조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본인들이라고 그는 근로자들에게 공을 돌린다. 기업인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기업이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 그는 누구보다 현대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랬다. 그 조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도 그는 항상 보다 큰 일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배를 만드는 현대 조선서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경제 총수 부총리가 적극 지원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회상했다. 오로지 나라의 경제 발전 외에 아무런 사심이 없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소 건설에 대한 의지와 집념이 가슴 뻐근한 감동으로 다와서 난관도 극복하며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한국인은 모두 작심만 하면 뛰어난 정신력으로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민족이고 무슨 일이라도 훌륭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과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것은 계량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을 가진 것이며 모든 일의 성패가 국가의 흥망이 결국은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그는 조선서를 지으면서 절절하게 느끼고 배웠다. 인생이란 시련의 연속이며 연속되는 시련과 싸우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한다. 전 세계 경제를 흔든 5.1 파동을 뚫고 중동의 건설업을 일으킨다. 그것이 주베일의 드라마 한 편이다. 중동의 공사 입찰 자격을 따서 한국의 많은 일꾼들을 중동에 보냈고 그것으로 국력을 키우는 근간이 되었다. 이 일로 현대는 세계적으로 급성장을 했다. 생각하는 불도저라 불리는 정주영. 그 별명이 단순히 그의 추진력만을 가지고 불린 것은 아니다. 소학교만 졸업하고 학력은 짧았지만 그는 지혜가 있었다. 한 인간이 가진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학식의 부피나 깊이만으로 내린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는 것을 그를 보면 알 수 있다. 학식으로 고정관념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순간순간의 적응력이 우둔해질 수밖에 없고 교과서적인 사고방식이 곧 고정관념이며 그것이 우리를 때론 바보로 만드는 함정이 되곤 한다고. 학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더 많이 생각하고 궁리하고 노력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유는 현대 아산재단을 만들어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했다. 지금도 사회복지재단으로 아산재단에서 정말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가난한데 질병에 걸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며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도와주었다.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등 사회 환원을 하는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최선의 보람을 느끼는 그는 한국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말한다. 수많은 한국의 일꾼들이 그렇게 무섭게 일해서 얻은 눈부신 경제성장이라고. 그때의 사람들은 노사분규를 일으켜도 우직하고 순수했으며 성심이 통했고 국가를 먼저 생각했다. 그들의 노고를 거름으로 이만큼 살만해진 대한민국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기업이 없으면 일터도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틀을 잡았던 공이 있는 지도자라고 회상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소생하거나 경제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일이 당시엔 폐허가 된 땅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준 건국의 공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한국 경제발전에 비해 발전이 더딘 정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정주영이 정치인으로 나섰던 것은 그의 야욕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라를 생각해서였다. 그는 정치의 변환기에 권력을 끼고 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인기나 표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소리를 냈다.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만 악법이 아니라 국가에 해를 끼치는 법도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로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꼭 이루고 싶었던 통일, 그의 고향 통천을 자유롭게 밟아보고 싶었던 그 마지막 꿈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훗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아닐까. 한국을 이토록 빛나게 일으켰던 정주영, 그는 할 일을 다했다. 이제 후손인 우리가 그 유산의 완전한 열매를 맺도록 과제를 주고 향년 85세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공헌한 대한민국의 번영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초한 통일의 과제를 우리 후손에게 남겨준 것 같다. 이 땅에 태어나서 쉴 새 없이 바빴던 그가 행복할 시간은 있었을까? 물론이다. 그는 항상 행복했다고 말한다. 그 행복의 비결을 자신의 자서전이 이 땅에 태어나서에서 고백하고 있다. 그는 행복의 종합적인 조건은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선 건강해야 한다. 체력이 국력이란 말은 정말이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해의 폭을 넓게 가지고 담백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권유한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평생 좋은 책 찾아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좋은 책은 스승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유지자사 경성. 이 뜻은 뜻이 강하고 굳은 사람은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기어코 자신이 마음먹었던 일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뜻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현대그룹 창립자 정주영 명예회장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과 고향이 같은 북녘의 평양 출신 김금혁 청년이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편 인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9470kHz